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비폭력대화센터의 이윤정입니다. 부모님들 자녀와 소통 잘 되시나요? 어떠세요?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아마도 대답이 다양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잘 돼요. 그럼요. 우린 사랑하니까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소통은 무슨 소통이에요. 불통이지. 왼수가 따로 없다니까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도 자녀의 연령이나 자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강도가 다르시겠죠. 그리고 저랑 수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배운 날은 좀 나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바로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막말하고 있는 저를 발견해요. 배우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돼. 상처를 주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멈출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참 어렵죠. 특히 가족 간의 소통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소통을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옆집 애하고는 소통이 잘 되시죠. 어머, 너는 어쩜 이렇게 아줌마 볼 때마다 웃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집 애한테는 왜 쓸데없이 실실 웃고 다니니? 막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또 옆집 애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는 정말 건강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집에 오셔서는 너는 건강한 거 빼놓고는 어떻게 잘하는 걸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말하고 대화하고 어떻게 다르죠? 말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말은 어떻죠? 일방통행이에요. 혼자 막 다다다다 하죠. 그런데 대화는 어때요? 주고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을 많이 하셨어요?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네, 말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일어나셔서 아이들하고 어떤 말을 하셨나 생각해 보실까요? 일어나, 씻어, 빨리빨리 해, 밥 먹으라니까, 다리 떨지 마, 허리 세워, 김치 먹으라니까, 멸치도 먹어, 너 왜 그 옷 입니? 신발 바꿔 신어. 이렇게 아침에 난리를 치시죠. 그리고는 갔다 오면 또 어떻게 해요? 영어 했어? 수학 풀었니? 한자 써라. 잘 시간이야. 자, 책 가져와. 책 읽고 자게. 왜 한 권, 두 권? 이따 거. 어금니, 한 거,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일어나부터 시작해서 자까지 내가 대화를 하고 있나 말을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도 지금 깨달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를 쓰고 있어요. 학생들을 조사를 했어요. 500명 조사를 한 건데요. 강요가 반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일어나부터 자까지 강요를 하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 어떤 애들을 좋아하세요? 밥 먹어! 그러면 네, 어머님! 이런 애 좋아하실 거예요. 씻어! 네, 아버님! 예. 내가 하는 강요에 무조건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애를 아마 좋아하실 텐데, 그런 강요가 많고요. 그 다음에 모욕과 비난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깨달아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서 어떤가? 저는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주 따뜻한 분위기에서 사랑을 많이 주고 키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23살과 20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키우면서 제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본 욕을 막 하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또는 막 주먹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제 목소리가 이렇게 컸나?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얼마나 이 폭력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좀 보게 됐는데, 비폭력 대화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권해드리면은요, 막 싫어하세요. 저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대화에 문제 없는데요. 그 대화에 문제 있는 사람들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또는 배우시는 분들도 심지어는 왜 저만 억울해요? 왜 나만 배우죠? 나 빼놓고 다른 사람이 배워야 돼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폭력이 내가 폭력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살다가 여러분들이 내 폭력성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이때 이 폭력성을 잠재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인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분은 마샬 로젠버그라는 분인데요. 이 비폭력 대화를 만드신 분이에요. 한국 비폭력 대화 센터는 미국에 본부가 있고요. 한 70여 개국에서 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살지, 또 그들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요. 비폭력 정신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나누는데 지원하는 그런 비영리 국제 조직입니다. 이 마샬 선생님은요, 사람들의 그 본성은 서로 연민으로 다른 사람 볼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평화롭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상대를 들을 수 있지에 대한 비폭력 대화를 안내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비폭력 대화를 어떻게 할지 여러분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샬 선생님께서 만드신 비폭력 대화를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인형을 사용을 해요. 이 두 가지 인형을 사용을 하는데요. 조금 아까 어머님들이 일어나부터 해서 자까지 계속 뭔가 강요하고 또 자주 하시는 말씀들 있죠. 뭐 옆집 좀 봐라, 또는 어때요? 어느 대학간 누구 좀 닮아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그런 말들이 다 자칼의 말이라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시죠? 아마 배우지 않으셔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툭툭 내가 화가 날 때, 슬플 때 튀어나오는 말들일 거예요. 근데 왜 저희가 자칼 인형을 사용을 하냐면, 자칼 동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한 1m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썩은 고기를 먹어요. 자기가 막 싸워서 뭔가 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시체를 먹는데, 그래서 비열함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뭐 수치심, 공격성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종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혼자 다니는 그런 동물들이 많대요. 이 자칼이. 그러니까 그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 그다음 비열해져서 아니면 창피해져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반대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말들이 이제 이 기린의 말이에요. 기린의 말이 비폭력 대화인데, 이 비폭력 대화는 마샬 선생님께서 연민을 갖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연민을 품고 이제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린의 특징 한번 생각해 볼까요? 키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3m? 5m? 네. 한 평균 6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크죠? 아마 이렇게 큰지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린이 6m가 넘으면 어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을 순환시켜야 되겠죠? 이 혈액을 순환시키려고 할 때 어떤 장기가 커질까요? 심장이 가장 커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자녀를 키우시면서 심장에 대한 표현 많이 하시게 되지 않나요? 심장이 벌렁거려서 못 살겠어,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난 정말 우리 애 때문에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 이런 말씀도 하실 거고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사랑해 할 때도 하트 뿅뿅, 이게 이제 심장이 되겠죠. 근데 이 기린은 심장이 큰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징은 여러 가지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시면서 기린처럼 심장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를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걸 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비폭력 대화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렇게 큰 심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살죠. 인간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온순한데, 초식이어서 온순한데요. 그런데 얘가 화가 나거나 누가 자기 새끼를 공격하거나 그러면 뒷발질을 한대요. 키가 6m 정도 되니까 뒷발의 길이도 굉장히 다리가 길겠죠. 그래서 뒷발질을 해서 사자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우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기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자칼이 많이 있으세요? 또는 기린이 많이 있으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기린 엄마야,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기린 아빠지, 이런 분 계세요? 아마 왔다 갔다 하시죠. 어떨 때는 기린으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칼이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내 자칼은 1m가 안 되는 애가 아니고 공룡만한 애가 들어있어요.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떼로 몰려다녀요. 이럴 때 좌절스럽고 힘드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이 기린의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기린의 대화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한 자칼이 나올 때 예전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내가 소리 지르고 아이들한테 험담을 했다면 그럴 때 아, 자칼이구나 하고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아, 자칼이나. 근데 이 자칼이 언제 나와요? 여러분들이 항상 애들한테 막말하진 않으시죠? 사랑해. 엄마 진짜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아빠는 너 때문에 산다. 이런 이야기도 하실 거예요. 내가 이 자칼이 아니고 기린으로 지낼 때도 많은데 이 자칼이 툭툭 튀어나올 때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치고 힘들 때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사춘기를 하거나 내 자녀가 어디가 아프거나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그러면 자칼이 나도 모르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자칼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자칼이구나. 그런데 내가 지쳐 있어.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신호로 알고 그 다음에 자녀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으면 네가 자칼이구나. 너 많이 지쳐 있어.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요. 비폭력대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칼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폭력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얘를 그냥 두면요. 막 공룡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요. 여기 심장 보이세요? 여기 심장, 자칼 심장이 나와 있죠? 기린은 커서 심장을 꺼내놓지 않았는데 이 자칼은 심장이 작아서 꺼내놨어요. 우리가 비폭력 대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린으로 이 심장을 톡톡톡 건드려주는 거예요. 자칼아, 너도 심장 있어. 너한테 따뜻한 마음 있다. 이렇게 건드려주면 얘가 커지는 게 아니고 점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자칼 나왔어? 어떡하니? 이렇게 안아주면 이 안에서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짜잔! 기린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기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아무리 큰 자칼이 나타나더라도 기린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폭력 대화를 전하시면 언제든지 내 자녀한테도 이 기린 마음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내가 막 성이 나서 남들한테도 하지 못하는 막 악다구니를 하고 모진 말을 할 때도 나를 안아주세요. 아, 내가 엄마 노릇하면서 너무 힘든가 봐. 내가 가장으로 살면서 지쳐있나 봐. 이렇게 나를 안아주시면 우리 모두 이 기린으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기린의 말을 할 수 있을지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비폭력 대화를 한 단계 한 단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로 이루어졌어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한번 같이 해봐요.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관찰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보셨어요?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 자연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죠. 그래서 관찰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치 카메라를 들고 뭔가 찍으실 때처럼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왜 이렇게 게을러 터져? 너는 도대체 이게 방이야? 돼지우리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걸 관찰로 바꿔보실게요. 게을러 터져. 관찰로 바꿔보죠. 10시에 일어났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돼지우리지 방이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교복은 바닥에 있고 책상에는 컵이 5개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들리는 것도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어쩌면 너는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냐? 이러시는 게 아니고요. 조금 아까 엄마랑 얘기하다가 A씨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아마 근데 이 관찰만 하나를 시작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난하고 평가하면서 막 감정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가 말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느낌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이유가 있어요. 관찰 다음에 느낌을 표현하는 이유가 관찰만 하면 어떨 때는 그동안 관계에 따라서 또는 친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관찰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폭력 대화를 배워서 엄마가 관찰을 막 시작하면 이런데요. 옛날처럼 얘기하시죠. 더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관찰한 다음에 내가 이게 비난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도록 내 느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가 10시에 일어났네? 엄마 걱정되는데? 이렇게 내 느낌 표현하시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죠? 네. 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욕구예요. 우리가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데 나도 모르게 슬퍼.
기뻐 죽겠어. 막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 어떤 원인이 없이 그 느낌이 올라오지는 않아요. 이 느낌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 마치 이 느낌은 신호등 같아요. 어떤 신호등이냐면 당신의 욕구가 충족되었어요. 충족되지 않았어요. 이걸 알려주는 신호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느낌의 원인이 욕구인데 이 욕구라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필요한 거, 중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욕구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노인들한테 뭐 함부로 말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사를 보셔요. 그러면 그때 화가 나시죠. 그 노인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젊은이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화가 나요. 이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간은 존중받아야 돼. 인간이 존중받는 건 너무 중요해. 이런 그 가치로운 보편적인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이것이 충족되면 충족된 느낌에 따라서 어때요?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느낌이 올라오고요. 충족되지 않으면 슬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관찰한 것에 대해서 느낌을 표현하고 욕구를 찾아서 말을 하고 나면 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탁은 뭐냐면 연결 부탁이에요. 이 연결 부탁은 내가 이 친구,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나의 대화에.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너는 어때? 너는 어떻게 느껴져?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 부탁이 있는데 그 행동 부탁은 뭐냐면 나의 욕구 혹은 상대의 욕구에 따라서 그걸 충족할 수 있는 방법, 행동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거를 말해요. 이 네 가지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모와 자녀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고요. 또는 나는 저런 말은 안 들어봤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다행이고요. 예, 들어보셨다면 그때 마음 아팠던 걸 지금도 다시 한번 풀어보실게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통 반응은 어떻죠?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는 맞아, 많이 해줬지? 이렇게 될까요? 안 해준 거 많거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럼 엄마들은 어때요? 해준 걸 막 찾게 되겠죠. 밥도 해줬고, 키워줬고, 교육도 시켰고, 어이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요 아기 자칼하고요. 엄마 자칼하고 같이 싸우는 거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안 해준 건 뭐가 있냐? 뭐 해줬는데 웃기고 앉았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룡만한 자칼이 돼서 어때요? 서로 사랑을 확인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내가 잘하는 걸 원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니고 어이구 지겨워 이렇게 단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관찰은 뭐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아이가 말을 했죠. 그 말을 들었어요, 내가. 그때 내 느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엄마 서글프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완전히 여러분들이 어때? 에너지가 다르죠.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랬을 때는 아이도 같이 더 반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 들으니까 엄마 서글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들도 엄마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들어주시기도 해야 되죠. 엄마 말만 표현하려고 아빠 말만 표현하려고 비폭력대화 배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마찬가지인데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하는 아이 마음은 어떨까 한번 보실게요. 그걸 안 보시면 또 이런 반응해요. 너 누가 해준 밥 먹었니? 막 이런 반응 하실 거예요. 익숙하시죠? 그런데요, 이때 말할 때 여러분도 아마 내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 느낌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한테 서운해? 그러면 서운한 거 많아.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얘기해봐. 그래서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은 어릴 때 어떤 엄마, 아빠는 그냥 큰 생각 없이 한 행동도 아이들은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관찰 느낌까지 해봤어요. 그럼 세 번째 단계 기억나세요? 뭐죠? 네, 욕구였어요. 욕구까지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말했어요. 이때
그 말 들으니까 엄마 서글프네. 내 느낌을 표현하셨어요. 느낌 뒤에 뭐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욕구. 아, 네, 기억 잘하고 계시네요. 욕구를 찾아볼게요. 왜 이 말을 들으면 서글프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욕구가 중요하신지 한번 보실게요. 다 최선을 다하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래서 부모도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아주기를 자녀들한테 바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도 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상대 이야기 또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너 속상한 거 있어? 아까 뭐 서운해? 이렇게 해주시고요. 너 속상한 마음을 이해해주기 바라는 거지? 이러면 네,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칼로 시작을 했다가 같이 자칼로 막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자칼을 딱 벗어버리고 내가 기리는 기억을 했어요. 비폭력 대화를. 그래서 관찰, 느낌, 욕구로 이야기하면 이 자칼이 어때요? 이렇게 쑥 마음이 내려가면서 다시 기린으로 짠 하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네 번째 단계 부탁까지 같이 해보실게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말을 들으니까 관찰이었죠. 엄마 서글프네. 엄마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알아주면 좋겠어. 욕구까지 얘기하셨어요. 이럴 때는 어떤 부탁을 하면 좋을까요? 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 부탁이 조금 더 부드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넌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뭔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연결돼서 계속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반대로 들어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너 뭔가 속상한 게 있나 봐. 엄마가 네 마음을 이해해 주기 바라는 거지? 그럼 어떤 부탁하고 싶으세요? 무슨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아이한테 그걸 듣고 싶으시죠. 그래서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행동에 대한 부탁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떠세요? 지금 4단계 다 배워보셨는데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 할만하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 비폭력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어떻게 엄마들이 기억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아빠들도요.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요. 우리 아이가 자칼로 막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큰 자칼, 특히 사춘기는요. 공룡만한 자칼로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얘도 심장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작은 기린이 들어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아이한테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있지만 내 안에도 이 아이하고 사랑을 전달하고 싶고 이 아이를 존중하면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비폭력 대화 한 10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부모 교육을 했는데 부모 교육을 하면서 항상 생각을 했어요. 부모 교육을 잘못하면 그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어깨가 더 무거워져요. 내가 옛날에 그래서 얘가 이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그때 잘못하지 않았으면 애가 달라졌을 텐데 너무 속상해지고 오늘부터 책도 더 읽어줘야지 뭐도 더 해줘야지 이렇게 부모님들이 어깨에 짐을 얹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충분히 공감받으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나의 따뜻한 기린을 회복하셔서 그 기린으로 아이들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 기린이 있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가족이 서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 감사하고 축하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